정맥주사 신경손상. 어. 정맥주사 할 때 신경손상 된다는 얘기를 네. 들어본 적 있나요? 많이 듣죠. 근데 실제 경험해 본 적은 또 있나요? 글쎄. 신경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컴플레인을 한 그런 환자 케이스가 있었나요? 본인 기준에. 신경 손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했던 데가 아프다 이런 전화를 간간히 듣죠. 그래서 환자분들 추측으로 신경손상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은 또 있나요? 신경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뭐 계속 아픈데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추측성 얘기를 들어본 거죠. 이렇게 예. 완전히 확실하게 진단이 내려진 게 아닌. 아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신경손상이라는 이미지가 좀 굳어진 것 같아요. 그냥 추측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경손상이 맞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된 거 아닌가. 선입견같이. YG님이나 저나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최소 1만 회 이상 아니면 2만 회 그렇게 정맥주사를 했는데 그런 컴플레인을 잘 못 받았어요. 네. 신경손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추측이지 확실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잖아요. 네네. 우리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배우잖아요. 선배 중에서 정맥주사할 때 신경손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선배가 있었나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좀 뭐 피부가 질기니까 아프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솔직히 신경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얘기해줬던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해부학적으로 자기는 신경이 지나가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특히 손목 같은 데 하면은 손목에 신경이 하나 지나가긴 하거든요. 네. 손목에 할 때 신경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손목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선배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손목이랑 전주화편 이렇게 찍으면서 거기서 신경 손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난 그거 봤어. 이걸 짚고 넘어갈 건데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조사한 자료로서 제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면은 정맥주사를 하는 범위, 정맥주사 범위 내에서 처치를 한다면은 신경 손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방금 강조한 얘기가 있잖아요. 정맥주사를 하는 범위 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신경이 보통 동맥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신경 같은 거. 솔직히 신경은 어디에 다 있어요. 왜냐면 신경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촉각신경, 뭐 이렇게 통각신경.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신경이 아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굵은 신경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조건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풀어가볼 겁니다. 손목 영상과 전주화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인턴 선생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인턴 선생님이라면은 이제 갓 해부학 실습을 마치고 온 가장 이제, 싱싱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프레시한 정보와 지식. 개개인마다 어떤 구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있을 때는 다 있단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신경은 정맥보다 밑에 있고 동맥과 비슷한 선상이 있거나 그 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구글로 이렇게 또 찾아봤어요. 구글에 치면은 진짜 그 해부학에 있는 그 사람의 팔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올리면은 노란 딱지 먹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영어로 치면 됩니다. 그 부위에 대한. 제가 거기서 참고했던 논문이 있는데 제 논문도 좀 과거의 거긴 하지만 뭐 상당히 또 데이터가 많아요. 그 조사된 표본이 아주 낮은 확률로 신경 손상이 보고되었다는데 그 아주 낮은 확률이 0.0몇 %인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이걸 아주 신경 쓸 정도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고정관념이네요, 그냥. 이제 제가 얘기한 거에 맥락을 오해해가지고 신경 손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라는 거냐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운전할 때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대형 사고 그런데 이런 사고 매년 발생하잖아요. 뉴스에 크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고가 나는 그 발생 빈도 대형 사고 나는 거는 아주 낮아요 확률이. 뉴스에 많이 보도돼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전체 통계로 보면은 아주 낮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약간 그 느낌이에요. 비행기 사고. 네, 방금 말하려고 그랬어. 비행기 사고 엄청 크잖아요. 엄청 네. 크게 나잖아요. 그렇지만 비행기 사고 나는 확률은 어디에서는 7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비행기 여행 많이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네. 근데 사고 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비행기 여행 안 가나? 아니잖아요. 네. 스튜어디스 굉장히 인기 직종인데 대변 사람과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행을 가지 않는단 말이죠. 운전할 때도 이제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운전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안전의 의무를 뭐 다 하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네. 신경 쓰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신경 손상도 이런 맥락과 같이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처럼 그렇게 네. 주로 다룰 건 아니다.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에 몰두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병원에서 그런 케이스가 하나 더 있지. 그
엑스레이 촬영이라고. 애기들은 방사선 맞으면 안 좋다는데요. 안 찍으면 안 돼요. 뭐 최근에 그런 환자분이 있었어. 저도 보호자가. 항상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네. 한번 오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는 그 방사선 찍었는데 그 암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전 그래서 이제 CT 이런 걸 좀 찍을 때 그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염증 수치가 굉장히 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물론 방사선 맞는다는 그 실은 있지만 CT 촬영으로 인해서 실보라는 득이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환자분들 선택입니다.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여튼 그 정도의 위험도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위험도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저 이런 득실을 잘 따져야 되는데 신경 손상 될까봐 정맥 주사 안 할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런데 막 엄청나게 꽂힌 사람이다. 그러면 동의서 받고 해야죠. 어쩌겠어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건강염증 영상 있잖아요. 건강염증에 대한 거. 그 영상 보면은 제가 했던 방금 그 얘기가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봐주세요. 그 조회수가 낮더라고. 그 신경이 우리가 처치하는 정맥보다 밑에 있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뭐 그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신경의 위치가. 네, 신경 위치가. 그렇죠. 그렇지만 처치할 때 어떻게 촉지를 해보고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맥을 바로 찌른단 말이에요. 정맥 위에 이렇게 신경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정맥 위에 신경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쳐도 겁나 아플 거예요. 네, 그렇죠. 힘이 그렇죠. 떨어지거나. 해부학이 아닌 그냥 교육용 그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정맥과 비슷한 현상이 또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 이제 그걸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고, 정맥 주사 범위 내에서 하면은 신경 손상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맥 주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걸 또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피부가 있잖아요. 정맥 주사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 넣으면은 정맥 주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깊이 찌른다 했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찔러야 정맥 주사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그냥 찔렀을 때 피 리고지 되는 거 보면 끝이지. 만약에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나 해가지고 더 깊게 찌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좀 각도로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베인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뭐랄까 한 요 정도 각도, 한 25도? 25도 정도 될라나요? 25도 각도에서 찔러서 피가 안 나오지? 올려볼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 각도에서 쭉 들어가서 한 요 정도까지 넣어보고 안 되려면은 다시 살짝 빼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틀지, 계속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각도를 돌리지 않아요. 저는 25도에서 꾸준히 들어가 보고 그 길에 맞춰서 좀 이렇게 깊이 찌르게 되면은 신경 손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24개지경은 짧긴 하지만은 이건 18개지이기 때문에 거의 손목을 관통하는 그 정도 깊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선배들도 아마 다 얘기할 거예요. 항상 촉지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맥. 그리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제 보이는 거와 촉지되는 거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은 촉지되는 게 더 좋은 베인이다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되면 좋겠지만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은 저는 촉지되는 베인을 처치를 할 것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촉지가 될 만큼 단단한. 네, 그게 좋은 베인이죠. 촉지는 안 되고 보이는 베인은 좀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조금 더 밑에 있거나. 이제 할머니들도 보이거든. 근데 얇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꼬불한 경우가 많고 볼륨감이 없죠.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단 말이죠. 제 경험적으로 얘기해보면은 18게이지 경우에는 15도에서 30도 사이를 얘기하거든요.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15도를 일단 넣어봐라 해요. 15도 넣은 다음에 여기서 한 3분의 1, 2분의 1 그 이상은 저는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그 지점까지 넣었을 때 혈액이 안 고인다 싶으면은 빼고 전 다른 곳을 찾아요. 다 밀어놓고. 이상 넣으면은 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깊이 넣으면은 내가 모를 그런 어떤 조직에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떤 후배가 있었는데 18개를 처치하는데 진짜 거리낌 없이 끝까지 다 밀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또 뭔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넣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보자마자 바로 빼고 불러가지고 너 뭐 하냐고. 태웠구나. 태운 거 아닌데. 저는 질책을 했어요. 정당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정신 나갔냐? 정신 나갔냐는 좀 선 넘지 않았니? 빨리 빼고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엄청 뭐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환자분은 아무런 통증이 없었고 일단 펑처도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상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잘 넘어갔지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상당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맥 주사 잘 안 돼가지고 환자가 어떤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면은
환자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부터 네. 해가지고 이거 신경 손상된 거 아니냐. 평소에 통증에 대해서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엉덩이 주사 맞아봤고 근육통 같은 게 있어도 뭐 어떤지 통증이 다 아니까. 근데 주사할 때는 그거와는 다른 또 통증 느끼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건드린 게 아닌가, 신경통이 아닌가 그런 또 의심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평소와 다른 통증이니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간호사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다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기 열어놔야지. 때문에. 근데 환자는 주장할 수 있어요. 환자는 그럼요. 아닌 말고기 때문에. 아니야? 그럼 말고. 맞아? 야, 씨, 너 때문에. 신경 손상의 증상을 보면은 이제 근육 약화 그리고 무감각, 신경이 당기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네. 신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모가 됐다, 좀 약해졌다 하면은 만약에 손가락에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손안의 부분에 이렇게 쥐는 힘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경이 끊어지면은 아예 안 움직이고,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한 번씩 그 응급실에 사고 나가지고 많이 오잖아요. 네. 사고 나가지고 막 열상되고 해가지고 진짜 신경 손상했다고 확인하는 거면은 이렇게 막 손가락 움직여봐라고 막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손가락 힘이 떨어진다, 안 접힌다 하면은 신경 손상 유지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 관련 수술도 하고 맞아요. 막 그런 환자를 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신경 관련해가지고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디스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통증이긴 한데 힘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힘 빠지는 거랑 이제 팔다리가 저리는 거, 좀 쥐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보통 신경이 손상했다는 어떤 그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삼아 얘기해 보면은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 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자를 했는데 실패한 경우를 예를 들면은 안에서 피가 새서 고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일혈이라고 하잖아요. 일혈. 일혈이라고 하는데 그게 피멍 같은 걸 생각하면 돼. 피멍 안에서 혈액이 이렇게 선지처럼 모여가지고 주변 조직을 압박하는데, 그 주변 조직에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기 때문에 이게 디스크가 눌린 것처럼 그렇게 신경 관련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손등에 실패했는데 지금 여기 좀 부었거든요. 멍들고. 신경 손상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누르면은 아파요. 누르면은 이 주변 조직이 또 압박되니까 또 아픈 거거든요. 저 YZ 채널에 그 발목에다가 18게이지 하는 게 있어요. 했는데 한 3일 정도 그 제가 눌리니까 아프더라고 나도. 그래서 신경 손상의 가능성보다는 이런 일혈 때문에 주변 조직이 눌리면서 신경이 같이 눌리니까 이제 그 압박감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신경 손상을 좀 오인한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영상도 올린 적 있어요. 여기 지혈을 꽤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도 피가 샜어요. 주사는 여기 했는데 네. 피가 새가지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막 멍이 멍이 들었거든요. 들어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는 여기 했는데 왜 여기가 아프냐 그렇게 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를 보자면은 이렇게 피가 새는 게 그 주변에 있는 비어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이 또 아플 수도 있다. 그 주변 부위에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신경 손상을 증명하려면은 정형외과를 가야 돼요. 보통 큰 신경 같은 거는 초음파로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못 보는 아주 얇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초음파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감각 떨어지는 걸 먼저 평가하는데 감각도 떨어지는 거 없는데 내가 그냥 의심돼 가지고 가서 과연 초음파를 해주나? 저는 안 해줄 것 같거든요. 네. 초음파를 보더라도 신경 손상이 의심되지 않는다, 좀 애매하다 하면은 의사가 확실하게 이렇게 신경 손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줘요. 됐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떨어진다, 좀 애매하게 안철수식으로. 간 보듯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신경 손상했다는 거에 몰두해 버리니까 편향된 그런 정보로 해가지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환자분은 신경 손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버리는 거죠. 가장 확실한 거는 이걸 오픈해서 보는 거예요. 오, 그거는 아무리 신경 손상 같을 거라고 믿고 있는 환자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초음파를 안 보이면은 절개 말고는 답이 없어요. 네. 절개에서 막 내시경을 보든지 아니면 진짜 완전 오픈해서 보든지. 근데 과연 정형외과에서 신경손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픈한 곳이 있을까? 신경손상이 명백해서 수술해서 신경을 접합해야 된다. 그러면 오픈해서 보겠죠. 근데 환자가 단지 의심스러워서 내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한다. 과연 해줄까? 이게 내시경이 아니거든 이게. 건강검진이 아니거든 또. MRI로는 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MRI 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MRI를 또 찍으시려는 분이 있을까? 웬만해서는 일혈에 의한 이렇게 조직 압박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네. 신경 같은 경우에 완전 절단된 게 아닌 이상, 절단되면 제가 안 움직인다 했잖아요. 네. 근데 신경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손상된 정도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 전화 오면 며칠 있다가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진료를 한번 보러 오시죠.
절대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건드렸군요. 당장 응급실에 오시면 제가 다 환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맞죠. 신경 관련해가지고 찾아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히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은 정맥주사 신경손상 검색하면은 환자분들 입장에서 네. 올린 글들이 많거든요. 네. 신경손상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은 상당히 뭐 판례 같은 게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보통은 신경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따로 컴플레인 하신 걸 잘 못 봐가지고 만약 그런 판례들이 많고 그런 케이스가 많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간호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 이거 할 때도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신경손상에 대한 그런 부작용 인지하셨습니까? 체크 딱 하고 이제 그런 걸 다 동의하고 하는 거죠. 그 CS가 굉장히 인기 없는 이유가 그 위험 부담률이 너무 커서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뭐 돈을 엄청 많게 더 벌고 이런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의견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신경손상일 수 있다. 그렇게 확고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은 어떤 객관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반박해 주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정보 찾아볼 수 있고 좋고. 맞아요. 그냥 자신의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싶은 게 내가 A병원 갔을 때는 이 간호사는 한 번에 라인 잡던데 이 병원에 왔더니 여기는 5번, 10번씩 꼽아요. 이런 개인적인 의견 말고 IV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을 선정해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슈퍼땡스 이런 거 해주면은 내가 급하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 궁금해서 버티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네. 얘기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 한잔 값이 딱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약속 있어도 네. 지각 하나 있어도 댓글을 달아드린다. 그렇지. 당장에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네. 선정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